아침에 몸이 뻐근하고 힘드신가요? 씻어도 이상하게 냄새가 나고 피부가 가렵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몸의 특정 부위를 평생 제대로 씻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위들을 안 씻으면 피부가 검고 심하면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85세 김영철입니다.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매일 씻는다고 하지만 다들 한 가지를 빼먹고 있었습니다. 이 빼먹은 부위들 때문에 냄새가 나고 가려움증이 생기고 심하면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사각지대 감염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겨우 피부 감염인데 말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개선될 것이고 아직 괜찮으시다면 앞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85세인 지금도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기쁘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겁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비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가 4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발견한 반드시 씻어야 할 몸의 사각지대 3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씻었는데 왜 가렵지? 내 몸에서 왜 이런 냄새가 날까? 언제부턴가 샤워 후에도 개운하지 않다. 오늘 그 이유를 확실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3곳은 씻지 않으면 단순히 냄새만 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져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는 위험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해결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부위는 하복부 접힘 부위입니다. 85세 이종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심한 오한과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사들이 진찰해보니 하복부에 심한 염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미 붉은색에서 자줏빛으로 변한 피부, 그리고 만지면 열감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었죠. 진단 결과는 봉화지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몸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내 아내가 자꾸 창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이 아프고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종철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하복부 접힘 부위를 제대로 씻고 말리는 것이었죠.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뱃살이 접히는 부분에 진물이 나고 피부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배가 나오니까 그 사이사이를 씻는 게 번거롭고 보기도 힘들어서 대충 씻었어요. 물만 흘려주면 되는 줄 알았지. 많은 노인분들이 이종철 할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실까요? 나이가 들면 체형이 변하면서 뱃살이 접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습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게다가 접힌 피부 사이는 서로 마찰이 생겨 피부가 약해지고 작은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루 종일 이 부위에 땀이 차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가려움과 불편함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점점 심해져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진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를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염이 악화되면 봉화지겸이라는 깊은 피부 감염으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피부가 붓고 만지면 아프며 열이 납니다. 심하면 이종철 할아버지처럼 고열과 오한이 나타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상처 치유가 늦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 작은 감염도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무서운 감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와 근육이 괴사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8세 박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하복부가 가렵고 냄새가 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병원을 찾았고 제가 알려준 하복부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샤워할 때마다 추가로 시간을 들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가려움이 줄어들더라고요.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안 하면 찝찝해요. 박정자 할머니는 간단한 관리만으로 큰 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복부 접힌 부위를 제대로 씻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샤워할 때 접히는 부분을 손으로 벌려 그 사이사이를 순한 비누로 씻어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씻으세요. 세게 문지르면 마찰로 피부가 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접히는 부분을 완전히 말려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됩니다.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말리고 필요하다면 선풍기나 헤어드라이어의 약한 바람으로 추가로 말려주세요. 셋째, 완전히 말린 후에는 옥수수 전분 파우더나 아기용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습기를 흡수해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우더가 없다면 깨끗한 면 소재의 얇은 수건을 접어 잠시 끼워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꽉 끼는 속옷은 피하고 면 소재의 넉넉한 속옷을 입으세요.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 습기를 가두기 쉽습니다. 면 소재는 땀을 흡수하고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다섯째, 샤워 직후 바로 옷을 입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1015분 정도 속옷 없이 몸을 완전히 말린 후에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숨겨진 습기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종철 할아버지는 퇴원 후 이 방법대로 하복부를 관리했더니 다시는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마다 이 부분을 꼼꼼히 씻고 말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처음엔 귀찮았지만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박정자 할머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빼먹으면 찝찝해서 못 자겠어요. 게다가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복부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이 흐르면 저절로 씻긴다고 착각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감염의 시작점이 되는 부위이죠. 두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부위는 목 뒤입니다. 78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을 찾아왔을 때 그의 목 뒤는 심한 발진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피부 위로 작은 물집들이 보였고 일부는 터져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목이 너무 가려워요.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가려운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옷이 닿기만 해도 아파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 뒤를 어떻게 씻으세요? 씻는다고요? 그냥 샤워할 때 물이 흐르는 대로 씻기는 하는데 특별히 손으로 문지르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면서 팔이 뻣뻣해져서 목 뒤까지 손이 잘 안 닿거든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노년이 되면 목 뒤는 대부분 제대로 씻지 않는 사각지대가 됩니다. 팔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손이 잘 닿지 않고 거울로 보기도 어려워 자신이 얼마나 제대로 씻는지 확인하기도 힘듭니다. 목 뒤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목 뒤에는 피지선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분비되는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노폐물과 함께 쌓이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목 뒤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땀이 목 뒤를 타고 흘러내리고 옷깃과 계속 접촉하면서 더 많은 세균이 쌓입니다. 머리카락도 이 부위를 덮고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목 뒤에는 중요한 림프절과 신경이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위에 감염이 심해지면 림프관을 타고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고 신경을 자극해 두통이나 목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의 경우 처음에는 작은 모낭염털이 나는 부위의 감염이었는데 방치하다 보니 더 넓은 부위로 번져 목과 등까지 감염이 퍼졌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낭염이 악화되면 봉화지겸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봉화지겸은 피부 깊숙한 층까지 세균이 침투한 상태로 고열, 오한,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혈액 속에 세균이 퍼진 상태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김영호 할아버지는 증상이 매우 심해지기 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제가 알려준 목 뒤 관리법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목 뒤를 제대로 씻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하면 쉽게 씻을 수 있습니다. 목욕 브러쉬가 없다면 수건을 길게 접어서 양 끝을 잡고 목 뒤를 문질러 씻는 방법도 있습니다. 둘째, 순한 비누를 충분히 묻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3분 정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 꼼꼼히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따뜻한 물로 비누를 완전히 씻어내세요. 비누가 남아있으면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여러 번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씻은 후에는 반드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주세요. 목 뒤는 머리카락이 덮고 있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합니다. 다섯째, 목 뒤가 건조한 상태에서 순한 로션이나 보습제를 가볍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대로 2주간 목 뒤를 씻었더니 가려움증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발진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고통이 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 밤에 잠도 잘 자고 목 뒤가 개운해서 어깨도 덜 아픈 것 같아요. 76세 최영숙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만성적인 두통이 있었는데 목 뒤를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목 뒤와 관련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는 머리도 덜 아프고 목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목 뒤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감염 예방을 넘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목 뒤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는 냄새 때문에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제대로 씻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씻어야 할 부위는 귀 뒤입니다. 82세 박순자 할머니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제 옆에 안 앉으려고 해요. 어제는 손주가 엄마에게 할머니 냄새 나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며느리도 몰래 방 안에 방향제를 뿌리더라고요. 제가 냄새가 나나 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녀의 귀 뒤를 살펴봤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귀 뒤는 축축하고 약간의 염증이 보였으며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 머리를 감을 때 샴푸가 흐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귀 뒤를 직접 씻지는 않았습니다. 머리 감으면 저절로 씻기는 줄 알았어요. 귀 뒤까지 일부러 씻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귀 뒤는 특별히 신경 써서 씻어야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귀 뒤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귀 뒤에는 피지선이 많고 귓바퀴와 머리 사이에 접히는 부분이 있어 습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은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또한 귀 뒤는 머리카락이 닿는 부분이라 머리에서 나오는 기름기와 샴푸나 린스 잔여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노인분들은 특히 머리를 감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귀 뒤 피부 아래에는 수많은 림프절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림프절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 뒤에 세균이 번식하면 이 림프절로 감염이 퍼질 수 있고 그중 하나라도 감염되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림프관을 타고 전신에 퍼질 수 있습니다. 귀 뒤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흔한 문제는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이것은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워지며 각질이 일어나는 만성 피부 질환입니다. 또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이 냄새 때문에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귀 주변 림프 저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귀 뒤가 붓고 만지면 아프며 때로는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 이런 림프절 감염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에게 귀 뒤를 제대로 씻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녀는 매일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주일 만에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진료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요. 어제는 손주가 할머니 좋은 냄새 나요라고 말했어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로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 귀 뒤를 제대로 씻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샤워나 세수할 때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이나 손가락으로 귀 뒤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특히 귓바퀴와 머리 사이에 접히는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이곳은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는 곳입니다. 둘째, 순한 비누를 사용해 귀 뒤 전체를 꼼꼼히 씻어주세요. 이때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 가볍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지와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단, 귀 안쪽으로 비누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셋째, 따뜻한 물로 비누를 완전히 씻어내세요. 비누가 남아있으면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씻은 후에는 수건으로 귀 뒤를 꼼꼼히 말려주세요. 수건 끝을 살짝 비틀어서 귀와 머리 사이에 접힌 부분까지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하고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귀 뒤가 완전히 마른 후에는 순한 베이비 파우더를 살짝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습기를 추가로 흡수하고 피부가 서로 마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우더가 없다면 순한 로션을 아주 조금만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머리가 긴 분들은 머리카락이 귀 뒤를 덮어 습기를 가두기 쉬우니 더욱 신경 써서 말려주세요. 머리를 말릴 때 귀 뒤까지 바람을 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목욕 후 바로 이어 머리를 감고 말릴 때 귀 뒤를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머리는 꼼꼼히 말리면서 귀 뒤는 잊어버립니다. 머리를 말리는 김에 귀 뒤도 함께 말려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외에도 79세 정진호 할아버지도 비슷한 문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귀 뒤가 가렵고 붓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귀 주변 림프절에 경미한 염증이 있었습니다.
귀 뒤 관리법을 3주간 실천한 후 그의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귀 뒤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씻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려움이 사라지고 나니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함이 다르더라고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본 반드시 씻어야 할 사각지대 세 곳은 하복부 접힘 부위, 목 뒤, 그리고 귀 뒤입니다. 이 세 곳은 나이가 들수록 손이 닿기 어렵고 잘 보이지 않아 소홀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하지만 이 부위들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 가려움, 피부염, 심지어 심각한 감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씻기 너무 번거롭고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저는 85세인 지금도 매일 이 세 부위를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 덕분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샤워할 때 하복부에 1분, 목 뒤에 1분, 귀 뒤에 1분씩 투자하세요. 그리고 2분은 말리는데 사용하세요. 이 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는 동안 어제 이 세 부위를 제대로 씻었는지 체크합니다. 습관은 어렵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신경 써야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저는 평생 의사로 일하면서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병원에서 비싼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작은 습관 하나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샤워할 때 이 세 부위를 특별히 신경 써서 씻고 말려보세요. 그리고 매일 반복하세요. 한 달만 지나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운동기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깨끗이 씻어내고 말려주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세 부위를 제대로 씻기 시작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김영철 박사였습니다.